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6월 마지막 시장이었고 상반기 마지막 시장. 이제 다음 주부터는 월봉과 주봉을 새롭게 만들어주면서 시작하는 또 이제 하반기 시장이 또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G20 정상회담 결과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흐름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샀어요. 그런데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 시장을 봤을 때 기관들이 또 엄청난 매도 물량을 쏟아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G20 정상회담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와주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 계속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좀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G20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기 전에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증시도 좀 반등이 나왔었고 수급도 좀 많이 들어와졌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지금 G20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면서 이 미금리 인하가 안 될 거다라는 또 불확실성 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증시의 발목을 잡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하락이 나오고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이 나오고 또 미국 증시가 잠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이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작년 10월 달 그 폭락장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이제 불안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남아 있죠. 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 증시가 또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좋은 흐름이 나와준다면 뭐 증시는 반등이 나올 것이고 우리가 예상대로 만약에 안 좋은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한다면 작년 10월 달 장을 또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미리 매도를 해놓고 만약에 이슈가 좋은 이슈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지금 쇼커버링이 좀 예상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제는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했어요. 어제는 외국인들 공매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 대체 거래가 잔고 자체가 막 변동이 심하게 진행이 됐던 그런 시장이었고 물론 이제 시장이 또 많이 빠졌죠.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또 기관들 중심으로의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그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하면서 기본적으로 물량이 없다 보니까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이제 지수를 살짝 올려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기관들의 매도를 또 엄청나게 쏟아냈습니다. 그런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기관들도 또 이제 물량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어제 오늘 다 매도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수급의 부재로 인해서 다음 주는 쇼커버링이 예상이 되면서 기관들의 매수 물량이 들어와주고 시장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미국과 중국의 이런 이제 이슈가 좀 잘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주말 새에 나와주는 또 이제 연준 의장의 또 이제 발언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당히 조금 불확실하고 조금 안 보인다. 안개가 좀 껴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런 와중에 어제 같은 경우에 또 바이오 쇼크가 있었고 오늘 HLB가 또 점하한가가 갔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하한가 이후에 오늘 어떻게 대응할 수 없을 정도 그냥 하한가로 시작을 해가지고 또 이제 하한가가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말 새에 또 뭐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한 번 더 하락이 나와주겠죠. 그러면은 제약주의 흐름이 또 내려가면서 코스닥 시장이 또 내려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인 이슈, 그러니까 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만 체크를 하시고 종목별로 대응할 때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방어적인 매매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6월 달이 끝나고 상반기 시장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하반기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미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종목도 많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타임머신이 있어가지고 뭐 하루로 돌리든 뭐 이틀을 일주일 전 돌리든 그렇게 돌릴 수가 없잖아요. 이미 나온 결과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 없고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게 또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상반기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를 준비해야 되는 시장 그 하반기를 준비할 때 다시 한 번 더 3분봉 역별 기법을 통해서 이 7월 달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흐름을 우리가 또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라고 좀 이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코스피 시장 살짝 반등이 나오다가 좀 눌렸거든요. 근데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흐름 자체가 뭐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 흐름 자체가 6월달 반등이 쭉 나오다가 잠깐 눌렸다가 갭상승 이후에 이 가격대가 아니라 이 지수, 이 포인트를 좀 이제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은
외국인들 때문에 그나마 선방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관들과 개인들 계속 팔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도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는 모습들, 분봉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흐름 자체가 그냥 시작하자마자 또 눌려버렸어요. 또 쭉 눌리다가 막판에 외국인들 또 수급 영향 받으면서 쭉 올라오면서 살짝 올려주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다음 주 시장 일단은 좋게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과 중국의 뭐 무역 분쟁이 이번에 그냥 한 방에 딱 끝나지 않겠죠. 물론 이번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와주고 조금 더 끌고 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하지만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좋은 흐름으로 끝날 것 같다라는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근데 문제는 코스닥 시장이에요. 문제는 코스닥 시장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코스닥 시장을 딱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왔다가 이 지금 현재 포인트를 유지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코스닥은 6월달 초반에 같이 상승이 나왔다가 저항을 받고 지금 이제 6거래일 연속 음봉으로 빠지고 있어요. 6거래일 연속.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또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작년 10월달 폭락장을 봤을 때 폭락장도 마찬가지거든요. 폭락장도 이제 뭐 10월달만 보면은 6거래일 연속 음봉 이후에 개파락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박살나버렸습니다. 물론 계속 하락이 나고 박살이 나고 있다가 완전 그냥 뭐 초전 박살 나면서 그냥 작살이 났거든요. 이런 흐름을 보여줬을 때 이거 지금 작년 10월달 장을 또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작년 10월달에 돈을 엄청나게 잃었는데 지금 똑같이 6거래일 연속 음봉으로 나와주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미국과 중국 또 이제 불발나버리면 다음 주 월요일날 개파락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또 예상을 해버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6거래일 연속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왔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어제는 외국인들의 공매도, 오늘은 기관들의 매도 물량, 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음봉이 뭐 나왔다는 건 뭐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다만 지금 막판에 조금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지금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지지라인 때 5월달 말, 그러니까 6월달 상승 시작하기 전에 지지라인 때를 약간 잡아다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어제 700포인트를 살짝 이탈을 해가지고 오늘은 700포인트를 좀 이제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690포인트까지 내려가주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분봉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코스피처럼 쭉 눌렸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지지를 받아주고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쪽에서 마감을 했다면 그래도 조금 안심하는 흐름을 좀 보여줄 텐데 코스닥 시장 막판 이 동시효과 때의 흐름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죠.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눌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월요일날 폭락이 아닌가? 이러면서 또 이제 시간에서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의 매매에서까지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걸 봤을 때 다음 주 시장 조금 더 우리가 활기차게 와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음 주 시장도 어느 정도 방어적인 매매를 좀 진행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방어적인 매매를 다시 한번 더 이 3분봉 역별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매매가 진행이 되고 어떤 흐름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좀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던 파세코라는 종목이에요. 이 파세코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도달해서 상한가에서 마감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자리를 잡아주고 상한가가 나온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 이제 6월 초부터 이 초에 잠깐 올랐다가 저항라인 때 잡고 지금 쭉 내려왔거든요. 쭉 내려오다가 그냥 계속 하락 추세를 타고 있다가 갑자기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근데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3분봉 역별 기법을 통해서 오늘 오전에 매매가 가능했거든요. 이게 오늘 오전 매매인데 오늘 오전 차트인데 제가 어저께 파세코 차트의 흐름을 보여드리면서 여기에서는 방어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파세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전에 딱 저항을 받고 한 번 더 3분봉 역별 기법이 나와주고 20선 돌파 이후에 지지받아주는 구간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죠. 그러니까 8,700원, 8,750원에서의 지지라인대가 적용이 되면서 여기서 계속 횡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쭉 횡보를 하다가 계속 횡보를 하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8,750원을 돌파 지지받아주면서 여기서부터 바로 그냥 상방으로 견인해주는 흐름들.
바로 그냥 15% 바로 견인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눌렸다가 20선을 딛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3분봉 역별 기법으로도 아직까지도 방어적인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3분봉 역별 기법, 우리 이제 이 대박스크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이 3분봉 역별 기법을 배우시고 혼자서 연습을 해보셨다고 하신 분들은 오늘 파세쿠를 매매를 하셨을 거예요. 매매를 하셨고 좀 이제 횡보를 하다가 점심시간 이후에 15% 급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죠. 급등이 나왔다가 눌려주면서 20선의 지지를 받으면 홀딩으로 다시 한 번 더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뭐 20% 이상에서의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수익 보신 분들은 이제 뭐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통해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충분히 잘 대응할 수 있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투자금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대응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비중을 다 종목에 넣었기 때문에 투자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는 투자금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잠시 뒤에 종목 상담을 진행할 텐데 그때 종목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자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최근에 좀 이제 거래가 안 되다가 다시 거래가 재개됐던 깨끗한 나라예요. 깨끗한 나라가 이제 거래 정지를 했죠. 감자 때문에 거래 정지를 했습니다. 자, 감자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일단은 이 자산을,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좀 이제 없애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감자가 진행이 된 이후에 종목이 좀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좀 있는데 사실 오늘같이 이 깨끗한 나라처럼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오기에는 조금 좀 예외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매매를 진행을 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쭉 그냥 끌고 오시다 6월 동안 그냥 뭐 계속 가만히 있다가 감자 이후에 급등이 나와주는 흐름들을 좀 잡아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도 이제 이 깨끗한 나라를 통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규 매매로. 자,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일봉은 필요 없고요. 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어제 이제 하락이 나왔죠. 어제 감자가 진행이 되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하락이 나왔는데 뭐예요? 딱 하락이 나오면서 3분봉 역별 기법 딱 지지 받아주면서 20선 돌파 이후에 지지 받아주죠. 그리고 막판에 수급 들어오면서 모든 이평선 지지 받으면서 끝나버려요. 이거 정확하게 방어적인 흐름이었다. 어저께 매수가 가능했다. 근데 어저께 매수를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딱 보면서 눌렸네, 역별 기법 저항받네, 20선 돌파했네, 지지받네,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어제랑 똑같은 구간에서의 매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수되고 지지받으니까 한번 급등이 나와주고요. 자, 급등이 나왔다가 눌렸는데 뭐라고요? 20선을 지지를 받으니까 한 번 더 상방으로 견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상방으로 쭉 올라가죠. 20선 지지받으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쭉 올라갔다가 눌렸습니다. 자, 눌리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한 번 더 20선을 이탈했지만 여기서 더 추가적인 이탈이 아니라 어제자의 고점, 이 분홍선의 어제자 고점이거든요. 어제 고점을 다시 한 번 더 지지받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준 흐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잡아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종목이 상승을 해요. 종목이 상승을 하는데 과연 어디에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게 가장 많이 또 상담이 들어오거든요. 이럴 때는 제가 또 분봉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할 때가 종목이 급등 나올 때예요. 매도가를 어디서 잡아야 되는 것인가. 자,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이때는 이때는 그냥 급등이 나오면 그냥 매도하실 분들은 그냥 매도하시는 거고, 조금 더 나는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하신다면 급등 이후에 3분봉상에서 죄송합니다. 3분봉상에서 20선을 딛는 20선을 딛을 때 한 번 더 홀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20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정리하시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에 20선 딛고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었지만 나는 한 번 더 대응해 보시겠다 해서 20선을 이탈할 때 정리한다 하더라도 여기 오전에서의 매도가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대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전일자 고점까지 볼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홀딩을 통해서 조금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이에요. 사실 이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이 예전에 이제 그 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2014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여기 차트가 2014년도거든요. 2014년도에 엄청난 흐름을 보여주다가 그 뒤로 그냥 뭐 별거 의미 없이 그냥 계속 하락했다가 2018년도에 저점을 딱 찍었죠. 그리고 올라와 섰다가 2019년도 1월에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찍고 이때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2018년도 초반에 저항을 받아줬던 가격대가 4,000원이거든요. 이 4,000원을 이번 주에 딱 돌파해주는 흐름을 딱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종목이 더 갈 것이냐? 이 종목이 더 갈 것이냐? 라는 게 이제 더 궁금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대박스쿨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한 종목으로 뽕을 뽑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겠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2016년, 17년, 18년 그다음에 이 19년도까지 저항을 계속 받아줬던 이 라인대를 오늘 돌파를 했거든요. 이 라인대가 어디냐면 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4,000원을 계속 저항을 받다가 이번 연도, 이번 주, 오늘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이 가능하겠다. 한 번 더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6,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또 분봉상으로 우리가 또 잡아볼 수가 있는데 분봉상에서 어제장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막판에 급등이 좀 나왔어요. 막판에 좀 올라섰다가 눌리면서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역별기법 뜨고 한 번 더 올라와주면서 돌파를 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장에는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다가 오늘 시초가를 딱 형성해주면서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을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매매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 미스터블루라는 종목은. 자, 오늘 매수를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돌파가 나오면서 지지받아주고 우리가 원하는 매수 구간,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매수 구간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한 2시간 동안의 매수 구간을 지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돌파가 나오고 급등, 20선 딛고 다시 한 번 더 급등, 20선 딛고 다시 한 번 더 급등, 막판에 20선 딛고 마감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내일 다음 주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제 계속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의 지금 현재 처음 시작점이 이제 지금부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워낙 거래량이 없다가 오늘 거래량이 완전 폭발적으로 터져나와주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조정은 몇 번 받을 거예요. 조정 몇 번 받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이제 바로 또 신규 매수 진행하지 마시고 종목의 흐름을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CIS라는 종목인데 이 CIS라는 종목도 어제 급등, 오늘 급등이에요. 딱 보시게 되면은 어제 한번 급등이 나왔고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급등이 나왔을 때 121선의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더 눌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121선 지지받으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이 나와줬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일봉상에서 121선의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아주었기 때문에 어제 121선의 저항을 받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릴 수 있겠다라고 예상이 됐지만 이 강한 저항 라인대를 오늘 지지 라인대를 바꿔주면서 강한 슈팅이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었죠. 자, 이 부분도 당연히 분봉상에서 잡아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방어적인 흐름으로 진행을 했다면 어제 쭉 하락을 하다가 지금 현재 3분모 역배기법 나오고 20선 돌파 이후에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에 거래량 들어와주면서 20선 모든 이평선의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들 잡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대박스쿨 시청자분들 이제는 딱 차트 보면 이제 딱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한 달 동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딱 지지를 받고 마감을 했다.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바로 또 이제 올라가 주면서 왔다 갔다 해주지만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감해주는 부분들. 그렇더라고 한다면 이 CIS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내일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주봉상으로의 지금 현재 단기적인 저항 라인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정이 예상이 되겠다. 그럼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돌파가 나온다면 3분모 역별기법을 통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어적인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이제 막 풀 매수를 통해서 공격적인 매매를 진행할 때는 아직 이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종목을 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종목인데 사실 이 내추럴 엔도텍이라는 종목을 딱 보신다라고 해도 지금 관리 종목에다가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뭐 매수를 하라 이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도 관리를 받고 있는 종목들도 오늘 이제 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뚫렸다가 3분봉 역별기법이 나와주면서 반등이 나왔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지받으면서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이제 급등이 나와준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20% 급등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관리 종목을 우리가 매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 관리 종목은 우리가 만약에 관리 종목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관리 종목이라는 걸 몰랐어요. 이게 볼 줄 몰라가지고. 근데 매수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관리 종목이었네? 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빨리 정리해 주셔야 돼요. 왜요? 이게 오늘 급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막판에 어떻게 돼요? 거래량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고 모든 이평선대 저항을 받으면서 마감했거든요. 그러면 이 내추럴 엔드텍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눌릴 수가 있다는 거겠지. 그래서 물론 이제 개인적인 매매를 통해서 이런 종목도 매매를 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관리를 받는 종목들은 어차피 눌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길게 끌고 가지 마셔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매도하는 것도 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만약에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좀 이제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종목 또는 뭐 관리라든지 경고라든지 뭐 위험이라든지 이런 딱지가 붙어 있는 종목들은 조금 매도를 해주시는 방어적인 흐름을 보여주시라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내추럴 엔더텍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매수하라가 이런 게 아니고요. 관리 종목 매수하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매도를 해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종목을 볼게요. 자, 마지막 종목은 신일산업이라는 종목인데 신일산업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을 딱 보시게 되면은 계속 하락이 나왔어요. 계속 하락이 나와주다가 반등 구간 없이 그냥 계속 하락이 나오다가 오늘 지지라인대 잡고 한번 강하게 슈팅이 나왔었거든요. 자, 근데 이것도 분봉상으로 한번 잡아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런 종목들 우리가 계속 내려올 때 매수할 수는 없어요. 그죠?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어제 보시게 되면은 어제 또 3분봉 역배기법이 또 나와주면서 눌렸다가 반등이 나와주고 20선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거래량 딱 한눈에 봐도 여기서 그냥 꿈틀꿈틀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는 없다, 거래량이 없다가 막판에 좀 꿈틀꿈틀하면서 들어오는 걸 좀 우리가 눈에 볼 수가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은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막판 초반에 장 시작하자마자 저항을 받으면서 반등이 나왔고 지지받아주는, 그러니까 여기가 또 우리가 원하는 매수 구간인 거예요. 한 3-4시간 동안의 매수 구간을 거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종목이 한번 급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0선을 이탈하고 60선을 이탈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이탈했다가 지지받아주면서 마감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무리 못해도 어디서 수익을 볼 수 있었다? 2,200원에서는 매도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2,000원 살짝 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2,200원에서 매도한다면 간단하게 그냥 9% 정도? 간단하게 뭐 8% 정도의 수익 구간은 잡아볼 수가 있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당일 매매로 좀 진행을 하셔야 돼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들 별로 좋은 흐름이 안 나오는 경우가, 별로 안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좀 종목이 물려있는데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종목, 이제 오늘 같은 시장이 딱 나왔을 때는 그렇지 못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신규 종목으로 매수를 진행해서 당일 매매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100% 몰빵 투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비중을 남겨두는, 투자 금액을 남겨두는 매매를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시장을 대비해서는 항상 투자금 남겨두셔라. 그리고 그 투자금을 지금 현재 만약에 남겨두시지 못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음 주 바로 초반에 좀 조금 힘든 시장이 또 예상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또 투자금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만약에 투자금이 있다고 하신다면 다행이겠지만 투자금이 없는 분들은 종목들을 정리를 해서 투자금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100% 몰빵 투자가 돼 있거나 아니면 비중이 꽉 차 있는 매매를 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종목들을 정리해야 되는 흐름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정리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종목을 딱 보고 이거는 정리를 하셔야 돼서 하시고 투자금 확보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은 잠시 뒤에 종목 상담 진행할 테니까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